젊었을 때 날씬한 배를 자랑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별 수 없이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뱃살이 늘어나 고민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뱃살을 빼고 체지방을 줄이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한 끼만 굶어도 배가 쏙 들어갔던 것 같은데 왜 나이가 들수록 살이 잘 빠지지도 않고 배에만 살이 많아질까요? 그 이유는 내장 지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초 대사량도 줄어들게 되고 같은 양의 식사를 하더라도 에너지로 쓰이는 열량이 줄어들어 남는 열량이 모두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입니다. 살이 찌면 내장 지방이 특별히 다른 부위에 비해 복부에 더 찌는 이유는 머리나 팔다리 가슴에는 지방을 쌓을 수 있는 양의 제한이 있으나 복벽은 부드럽기 때문에 무한적으로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도 20대 때에는 날씬했던 사람도 40대가 넘어가면서 복부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장 지방은 왜 위험한 걸까요?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체내 염증 활성도가 높아지고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 암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게 연구로 확인됐습니다. 뱃살 속 내장 지방이 호르몬을 교란해 염증을 일으키고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숭실대 공동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대사증후군 여부와 대장암 발생 위험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단독으로 대장암 발생 위험을 가장 많이 높이는 요인이 복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허리둘레 100cm 이상, 여성 95cm 이상으로 복부 비만이 심한 집단은 허리둘레가 정상 범위인 집단보다 젊은 시기 대장암이 발생할 위험도가 53%까지 커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우리는 뱃살을 빼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서 내장 지방을 빼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고 간단한 습관들을 우리의 일상으로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방법들은 부담만 되고 습관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쉬운 습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꼭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는 배에 힘주기입니다. 드로우인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로우인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운동 방법일 것입니다. 먼저 서 있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백가죽을 등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복부에 힘을 줍니다. 앉아 있을 때는 의자에 등을 대지 않고 정수리를 천장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편 채 복부에 힘을 줍니다. 틈틈이 30초씩 시행하면 좋습니다. 이 동작은 배에 힘만 주기 때문에 어떤 도구도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부에 저강도의 지속적인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상이나 부작용이 없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꾸준히 하면 복직근, 외복사근, 복행근, 내복사근이 강화되면서 내부 장기를 지탱하는 힘이 좋아지고 복부가 탄탄해짐을 느낄 수 있고 요통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적당한 영양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하지 않고 적게 먹고 살을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밥 대신 떡이나 고구마, 국수 등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때우고 과일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래서는 뱃살을 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탄수화물만 많이 먹고 영양소는 부족하죠. 특히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량이 거의 없게 돼서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를 체지방이 채우게 된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체지방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뱃살을 빼기 위해선 새끼 식사를 적어도 3분의 2 공기 이상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 끼니 단백질 반찬과 채소를 곁들여 주세요. 지방이 적은 살코기나 생선, 계란 반찬이 적당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몸에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사실. 과일은 하루 1개 정도, 견과류는 한 줌 정도로 제한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식단 조절만으로는 뱃살 줄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뱃살을 뺀다고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복부에 집중된 운동만 하면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아령, 스쿼트 등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나 배의 지방은 다른 근육보다 지방 분해가 잘 되지 않는데 유산소 운동은 효율적으로 산소를 받아들여 중성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나 간에 축적된 글리코겐과 중성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서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에 땀이 흐를 정도의 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루 20에서 30분씩 주 3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빠르게 걷기를 추천합니다. 걷기와 달리기는 둘 다 하체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운동 역학적으로 쓰이는 근육이 다릅니다. 또한 미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간 안에 체지방이 더 많이 빠진 그룹은 걷기 그룹으로 달리기 그룹보다 무려 2배 이상 체지방이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의 기준은 걸으면서 숨이 차고 대화 정도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이것은 중강도 수준의 운동을 말하는데 울산대 스포츠과학부 이한준 교수팀의 연구 논문에서도 고강도 운동보다 중강도 운동이 허리둘레와 혈압 감소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은 체력 소모가 크고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두 발이 완전히 지면에서 떨어졌다 접촉하는 뛰기 운동을 하면 관절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강도 운동은 한 번에 체력을 다 소진하지 않아 30분 이상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보다 더 효과 좋은 운동은 인터벌 운동입니다. 빨리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는 인터벌 걷기 운동이 체지방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가 높은 운동입니다. 인터벌이란 운동, 훈련 등에서 중간 휴식을 이루는 용어인데요. 실제 운동 선수들이 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인터벌 걷기 운동은 짧은 시간에 칼로리를 태우고 체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어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입니다. 걷는 속도를 바꾸기만 해도 살이 빠지고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해서 혈당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근육의 활성도와 혈관의 탄력까지 증가하는데요. 이 효과들은 실제 실험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검증된 효과입니다. 동일한 속도로 걷기와 인터벌 걷기를 비교했을 때 복부와 다리의 근육 활성도가 4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내의 스포츠 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터벌 걷기가 보통 걷기보다 동맥의 탄력을 더 증가시켜서 동맥경화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벌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이 끝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신진대사율이 높아지는데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신진대사를 더 많이 증가시켜서 다른 운동에 비해 25에서 30%의 칼로리를 더 소모하게 됩니다. 그럼 인터벌 걷기 운동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전 5분 정도 가볍게 걷기 시작합니다. 3분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빠르게 걷습니다. 이후 3분 동안 천천히 걷습니다. 이를 5세트 반복하여 30분 동안 인터벌 걷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뱃살을 빼고 체지방을 줄이는 쉽고 간편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셨거나 툭 튀어나온 뱃살이 고민이시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작은 습관들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작은 티끌들을 모아 태산을 만들듯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몸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